자, A리그 25라운드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와 메카서 FC의 맞대결입니다. 지금부터 이 두 팀의 경기를 데이터로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의 핵심은요, 바로 데이터가 보여주는 이 극명한 차이점입니다. 한쪽은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데 다른 한쪽은 글쎄요,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리는 벽 같다 할까요? 숫자가 이 그림을 얼마나 선명하게 그려내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큰 그림부터 한번 펼쳐볼까요? 리그라는 긴 마라톤에서 두 팀이 지금까지 달려온 길, 그 궤적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순위표를 딱 보면 두 팀의 현 주소가 그대로 보입니다. 애들레이드는 4위, 상위권에 딱 자리 잡고 있죠. 41골 넣고 34골 먹혔으니 이 정도면 공수 밸런스가 꽤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메가서는 7위, 중위권에 걸쳐 있는데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41득점. 득점보다 실점이 훨씬 많다는 건 분명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죠. 바로 이겁니다. 골, 득실 차이. 이게 두 팀의 한 시즌을 그냥 한 장으로 요약해주는 핵심 지표예요. 애들레이드는 플러스 7, 어떻게든 이기는 경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메가서는 마이너스 9. 이건 그냥 수비가 좀 불안하다. 이 수준을 넘어서 팀 전체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봐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런 차이가 실제 경기장 안에선 어떻게 구현될까요? 이제 좀 더 깊게 전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특히 공격을 마무리 짓는 능력, 이 효율성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불 점유율만 보면요, 거의 비등비등해요. 애들레이드 52.5%, 메가서 50.5%. 와, 이것만 보면 엄청 팽팽한 중원 싸움이겠는데? 싶죠? 하지만 데이터는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점유율의 양이 아니라 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보세요. 애들레이드는 그 비슷한 점유율을 가지고 경기당 평균 6.8개, 무려 6.8개의 유효 슈팅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냥 슈팅이 아니라 골문으로 향하는 정말 위협적인 공격이란 말이죠. 특히 그 하프 스페이스라고 하죠. 수비랑 미드필더 사이의 그 애매한 공간을 정말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공격 효율을 최고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메가서는 어떨까요? 유효 슈팅이 4.7개. 여기서 딱 멈춥니다. 똑같이 공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마지막 패스가 부정확하거나 아니면 슈팅까지 가는 과정 자체가 매끄럽지 않아서 결정적인 찬스를 못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점유율의 질 차이죠. 자, 이제 최근 흐름, 기세 싸움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두 팀의 그래프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팀은 어떻게든 지지 않는 축구를 하고 있고 다른 한 팀은 수비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있어요. 애들레이드 최근 10경기에서 딱 한 번 졌습니다. 정말 끈질기죠? 그야말로 지지 않는 축구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최근 2경기 연속 비긴 걸 봐도 알 수 있죠. 막 압도하진 못해도 어떻게든 승점 1점이라도 꾸역꾸역 챙겨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강팀의 저력이죠. 메가서는요, 완전 정반대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실점이 무려 13골이에요. 경기당 평균 2.6골을 그냥 내주고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건 뭐 한두 명 수비 스탯을 할 수가 없어요. 팀의 수비 조직력 자체가 완전히 붕괴됐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경기의 키를 쥐고 있는 선수들,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애들레이드의 공격은 이 세 선수의 시너지에서 터져 나옵니다. 최전방에서 루카 요바노비치가 9골로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주고요. 그 뒤를 바치는 에단 알라기치가 4골 4도움, 조니 유리 4골 5도움. 와, 이 미드필더진이 정말 쉴 새 없이 찬스를 만들어내는 아주 유기적인 시스템이에요. 메가에서도 물론 공격 자원이 있죠. 해리슨 소이어, 루크 비커리, 미첼 듀크. 이 세 선수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까 데이터에서 봤듯이 팀 전체의 공격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결국 이 선수들의 개인 기량, 한 번의 번뜩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좀 단조로운 공격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짚어본 모든 데이터, 그러니까 리그 순위, 공수 밸런스, 최근 기세, 공격의 효율성,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데이터 모델이 내놓은 가장 확률 높은 스코어는 바로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의 2대1 승리입니다.
근데 왜 하필 2대1일까요? 이 스코어 뒤에는요, 경기장 안의 데이터만큼이나 중요한 경기장 밖의 변수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한번 파헤쳐보죠. 물론 과거 맞대결 전적만 놓고 보면 메가서가 좀 더 좋았어요. 하지만 축구는 왕년애가 통하는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1대1로 비겼다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의 우위는 이제 의미가 없고 현재의 폼이 승부를 가를 거라는 강력한 신호죠. 그리고 어쩌면 이게 오늘 경기의 승부를 결정지을 가장 큰 변수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메가서의 말도 안 되는 이동 스케줄. 이 넓은 호주 대륙을 거의 끝에서 끝으로 갔다가 홈에 잠깐 들렀다가 또 원정을 떠나는 이 강행군. 데이터는 이런 피로도가 경기 막판, 특히 70분 넘어가면서 선수들의 발을 무겁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스프린트 횟수가 뚝 떨어지고 최고 속도도 안 나오죠. 승부가 갈리는 바로 그 시간에요. 자, 그럼 이 모든 변수들을 종합해서 통계 모델은 이 경기를 숫자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최종 결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건 포화송 분포라는 통계 모델인데요. 이게 축구처럼 골이 좀처럼 안 터지는 경기에서 확률을 계산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변수, 그러니까 최근 폼, 피로도까지 다 넣고 돌려봤더니 애들레이드의 기대 득점값은 1.98, 메가서는 1.04가 나왔습니다. 이 기대 득점이라는 숫자를 승리 확률로 변환하면 결과는 더 명확해집니다. 애들레이드 승리 확률 58%, 무승부 25%, 그리고 메가서의 승리 확률은 17%. 숫자는 아주 명확하게 압도적으로 애들레이드의 손을 들어주고 있네요.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볼까요? 메가서의 구조적으로 무너진 수비, 그리고 장거리 이동에서 오는 체력적인 부담, 이 두 가지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특히 최근 폼이 좋지 않은 로빈슨 골키퍼가 점유율을 족족 유효 슈팅으로 만들어내는 애들레이드의 공격을 막아내기란 글쎄요, 정말 버거워 보입니다. 오늘 영상 역시 최근 흐름과 핵심 데이터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승무패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슈퍼팬스는 더 질 좋은 분석을 제공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분석은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최종 선택은 구독자님들의 날카로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